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It sound right, boys. It sound right, boys. It sound right, boy.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GLS 600 마이바흐 최초 시승기 시트벨트를 하고 마사지 시트를 켜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엔진이 달려있다 이런 느낌의 시동이 걸렸고요. GLS를 리뷰하기에 아주 적합한 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자, 오프로드 모드 놓고 이것이 바로 GLS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차는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장난 아닌데? 와우,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주행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행 모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마이바흐, 그 다음 커브, 오프로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이바흐 모드에 놓고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각 미러가 이 차량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새 GLS 400D랑 GLS 580이 출고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기 때문에 GLS에 대한 만족감이 이 GLS 마이바흐가 출시된 후에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뭔가 BMW X7이나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플래그십이지 거기서 더 높은 거는 아예 브랜드가 바뀌어서 롤스로이스로 가야 되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S 580 위에 GLS 600 마이바흐가 있고 S580 위에 S 마이바흐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GLS 마이바흐하고 S클래스 마이바흐하고 가격이 똑같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의 인테리어를 보고 있잖아요. 이 GLS 마이바흐 차량을 보고 나서 다시 GLS 580을 보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우와, 근데 이거 승차감 대박이다. 지금 마이바흐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 제가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뭐 노면이 안 좋습니다, 뭐 비포장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승차감이 이런 식으로 노면이 안 좋은 길부터 해가지고 저희 오토소닉스 리뷰가 항상 가는 주행 코스대로 해가지고 이 차량의 승차감이랑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LS 마이바흐의 인테리어만 봤을 때 옆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기죽이는 용도로는 엄청날 것 같아요. 기가 그냥 팍팍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운드가 이 GLS 580이랑 마이바흐랑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뭐 비슷한데? 네, 비슷하다. 그래서 GLS 580 오너분들은 600이랑 엔진 똑같아, 어차피 비슷비슷해, 이렇게 그냥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BMW X7 오너분들이 이 차를 보면 눈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뒤집히고 있으니까. 여기서 X8이 나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그것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 대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뭐 이런 차들 중에서는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가장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바흐 주행 모드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묵직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약간 양창양창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거는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넘어버리네. 세단을 타시던 분들이라고 해도 이 GLS 마이바흐를 타시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단 승차감이랑 비교를 해도 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변경했을 때 승차감 장난 아니다. 고속도로를 먼저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왕 뭐 마이바흐니까 주행 모드도 마이바흐로 바꿔놓고 그리고선 체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죠? 하여튼 이 주행하는 느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진짜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출고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런 차를 타보는 게 짱일 것 같습니다. 노땅 같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진짜 럭셔리해요. 브라운 시트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면 근데 내가 시트가 뭔가 GLS 580보다 조금 높은 것 같지, 기본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소음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는지 역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 거 GLS 580이랑 느낌 차이가 조금 있네요. 고속도로 승차감이 주행 모드를 마이바흐로 해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시멘트길에서 노면 소음이 아예 없진 않아요. 들려오긴 하는데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요. 메르세데스의 자동차들이 루프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루프 소음은 좀 있으나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요. 주행하는 질감이 물렁물렁거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이 S클래스 세단이랑 비교를 해도 뭔가 이 GLS 마이바흐만의 느낌이 GLS 580과는 또 다른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서 인디비주얼 모드로 가서 승차감은 스포츠 모드, 서스펜션을 한 단계 낮춰서 그렇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맞춰놓은 다음에 차선을 슉슉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진짜 좀 과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주행을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본적으로 단단함과 묵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뭐 뒷좌석에 타보나 마나요. 기본 승차감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 GLS 마이바흐는 돈이 좀 비싸긴 한데 돈값은 하네요, 확실히. 이 주행 느낌이나 제가 GLS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려지는 이 소음의 밸런스라던가, 그리고 이 차량이 주는 승차감, 고속도로에서 컴포트 말고 또 다시 마이바흐 모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보면 이게 마이바흐 모드는 아마 뒷좌석용 승차감일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요. 시선을 끌기에도 적합하고 허세로 타기에도 적합하고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모든 용도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디를 가도 GLS 마이바흐면 누구나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시선을 끌면서 주행하는 사람의 만족도까지도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행에서는 뭐 급가속을 해도
RPM을 3500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이게 신차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주행을 할 때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이렇게 사이드미러 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광각미러가 빠져 있습니다. 기본 옵션에 광각미러가 없다 보니까 광각미러를 제가 품번을 여기 밑에 자막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GLS를 출고 받으신 분들은 정품을 끼시길 권장을 합니다. 괜히 싸제 꼈다가 이 각이 안 맞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품 광각미러는 이 차량 사이즈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뭐 렌즈 40mm 렌즈가 적합해서 40mm 렌즈를 꼈다고 치면 싸제 광각미러 같은 경우에는 40mm를 껴야 될 부분에다가 20mm를 껴놓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품을 끼셔라. 정품 가격이 거의 뭐 한 8, 90만원 하는데 그 돈값을 충분히 하니까 그거를 제가 품번을 찍어 드리고요. 로터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도는데도 승차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솔직히 S클래스 세단이랑 비교하면 이번에 신형 S클래스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S클래스의 580의 리어엑셀 들어간 모델 그 이상 모델과 GLS 마이바흐의 승차감만 놓고 봤을 때는 S클래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량에서 이 시야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시야와 시트 포지션이랑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이 차량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세단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세단밖에 모르고 나는 SUV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도 GLS 마이바흐는 진짜 괜찮습니다. 승차감이 이거는 거의 뭐 세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요. 정차 중에는 아주 정숙한 엔진인데 이 S클래스랑 세팅이 조금 달라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느낌이 우왕하고 엔진 사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배기 사운드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 차를 선택해도 만족을 할 거고 컴포트 성향의 소비자가 선택을 해도 만족을 할 거고 최첨단 기능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멀미 없이 타면서 근데 이 마이바흐 모드에서는 살짝의 그런 부분은 약간 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어쨌든 인디비주얼 모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돈만 있으면 되죠. 돈이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차종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차선 또 바꿔서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 8기통 엔진 질감 정말 훌륭하네. 확실히 터널 같은 거 진입할 때 루프 소음은 조금 들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뭔가의 잡소리 같은 부분은 이 차량도 조금 있긴 한데 제 거 GLS 580에 비하면 이 차는 뭐 천국에 있는 차량 같고 GLS 마이바흐 모델하고 GLS 580하고 변경된 부분을 보면 서스펜션이 다릅니다. GLS 마이바흐에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GLS 580은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 차이를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GLS 580하고 마이바흐에 들어가 있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승차감 차이가 조금 나요.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어차피 승차감을 스포츠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 주행 모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솔직히 컴포트 모드 주행을 할 때도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 GLS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마이바흐 모드로 세팅을 하거나 컴포트 모드에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승차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도로 상태가 이 고속도로처럼 올고진 길에서는 그냥 GLS도 충분히 좋으니까 괜찮은데 승차감이 좀 이렇게 꿀렁꿀렁 해야 되는 그런 길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도로 경계점 같은 데 보면 쭉 올라오는 게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고요. 이게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하지 않고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해도 전부 내장재가 베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데요. 발판까지 베이지이기 때문에 바닥 매트 정도는 싸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로 되어 있긴 한데 위아래가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내장재랑 똑같은 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핸들에 손때 타고 이런 거는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로터리 진입할 때 쑥 꺾었다가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아우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한 손으로 주행하시는 분이 막 이런 식으로 앉아서
막 이렇게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해보시면 와, 이 프리미엄 럭셔리 이 느낌을 너무 잘 내는 것 같고요. 핸들을 어떻게 잡아도 자세가 좀 거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방지턱 뭐 비슷한데? 별 차이 없는데 마이바흐랑 GLS랑 뭐 이렇게 좀 위안을 삼는다. 뭐 GLS도 비싼 차니까 뭐 이 차랑 뭐 1억 차이 나긴 한데 이 차량을 솔직히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는 않은 한국에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GLS 마이바흐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의 성장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드림카로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하셔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대기하셔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 다른 차로 갈까 뭐 람보르기니 우르스를 살까 지바겐을 살까 뭐 아니면 끝판으로 뭐 딴 걸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결론 먼저 지어드리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이 차를 사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데를 노면을 분명히 읽거든요. 읽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몸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노면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전달이 되고 솔직히 지금 요런 길에 탈 때 GLS랑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이 옵션 1000만원 넘는 이 옵션을 굳이 내가 이 차에다가 발라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이 춤추는 거 요런 거 한번 보여주고 누구 친구한테 이 차 딱 옆에 딱 태울 때 그런 거 한번 보여주기에는 아주 엄청난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진하는데 막 밀고 들어와갖고 근데 요 서스펜션 춤추면서 주행하는 거는 속도 15km 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디 시내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RPM을 3500 정도까지 길들이기 모드니까 그렇게 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배기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포트 모드입니다. RPM 3500. 와, 진짜 야, 돈이 좋네. 이게 580이랑 느낌이 또 다르네. 야, 이런 정도 가속하는데 이렇게 차분한 말투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스포츠 모드입니다. 우 하고 약간 깔리는 느낌. 3500 RPM. 아니 이게 대박인 게 580이랑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3500 RPM으로 갈 때 엔진 사운드랑 배기 사운드 들리는 이 느낌이 12기통 메르세데스의 그 느낌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야 진짜 대박이네. 다시 마이바흐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포인트를 몇 개 찝어 드릴게요. 세단을 타시던 분, S클래스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나 이런 세단을 타시던 분께서 마이바흐 GLS를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없다. 아예 없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문을 열면 발판이 쭉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단처럼 올라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차를 타고 내리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관절 이런 데 문제가 생길 나이니까. 저도 벌써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승차를 해서 내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마사지 시트를 켜고 이렇게 안락함을 느낄 때 느낌을 보면 세단보다는 오히려 GLS 마이바흐가 장거리를 뛰거나 이럴 때 이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이 피로도가 더 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SUV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고요. 메르세데스의 GLS라던가 GLE라던가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을 타시던 분께서 GLS 마이바흐를 선택을 하시면 솔직히 승차감 차이에 있어서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차량의 내장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여기에 내가 1억 얼마를 더 쓸 거냐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 이 차를 오래 타는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GLE다 GLS가 아닌 X7에서 이 차를 넘어오실 경우에는
차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GLS 마이바흐가 나왔다고 꼭 GLS 마이바흐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GLS 580이 대안이 되느냐? 여기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단 변속기가 얘도 약간 좀 버벅거릴 때가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모든 벤츠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GLS 마이바흐의 엔진과 다른 점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시장에 왔거든요. 쇼바 버튼을 누르고 쇼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이니까 프리 드라이빙 모드 시작. 뒤에 올리고 쭉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신기하긴 신기하다. 네, 대박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상태로 후진도 되냐? 후진도 됩니다. 내가 운동을 내가 하는 것 같아. 운동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후진을 하면서 뒤에 이제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자전거가 지나간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네, 벤츠 전시장에서 벤츠를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해하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누가 주변에서 마이바흐나 샀다 이러면 그냥 감흥이 별로 없고, 이 쇼바가 움직이는 힙합 버전의 이 힙합 스타일의 GLS 마이바흐를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있고요. 저는 돈이 조금 모질라가지고 GLS 마이바흐 2억 6천까지는 못 지르겠고, 솔직히 승차감을 봤을 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GL2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GL2에서는. 근데 GLS에서는 딱히 그냥 없어도 되는 정도의 그 옵션이거든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GLS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GLS 마이바흐에 있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을 넣을 필요 없다고 봐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에 1,300만 원을 쓸 수 있냐,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저처럼 돈이 좀 모질란다 이런 사람은 GLS 580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옵션을 넣어서 출고하면 1억 8천 정도 차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벌써 이 마이바흐랑 8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나머지 내장재는 뭐 그냥 어쨌든 다 저거라고 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방지턱을 기본적으로 한 30km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으로 방금 쇼바 소리가 뭔가 나긴 했네요. 그 다음에는 마이바흐 모드를 놨어요. 지금 마이바흐 모드에서 이거는 뒷좌석 승차감 전용 세팅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줄였다가 방지턱. 와, 이게 쇼바 소리가 막 뭔가 나는데 다르네. 차이 많이 나는데 40km? 차이 많이 나네. 이게 원래는 이거 넘을 때 이렇게 고개가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이 35 정도 들어가 있는데 공기압 정상인데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브길 왔다 갔다, 이거를 스포츠 모드 말고 마이바흐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얼만큼 쏠리고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슈, 거뜬하죠? 슈, 아주 그냥 너끈하게 이렇게 돕니다. 자, 이거를 스포츠 모드 RPM이 조금 올라가죠. 근데 굉장히 차분하다. 23인치가 장착된 럭셔리 마이바흐가 이 정도로 커브길을 돈다, 코너링 수준이 이 정도다, 이것만 봐도 별도의 이유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를 세워놓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라운드 뷰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이 GLS 마이바흐가 GLS 580이랑 비교할 때 스티어링 휠이 더 가볍거나 더 무겁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있습니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있고, 주차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 발판이 이렇게 쭉 튀어나오거든요. 발판이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 누군가를 내려줄 때 인도에 너무 가까이 세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팍 하면서 인도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GLS 마이바흐가 일반 GLS보다 이렇게 좀 주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이제 햇빛 가리개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나오잖아. 이거 봐.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안에 햇빛 가리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지적을 한 내용 그대로구만. 여기도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야, 이 여기 고무 마감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쫙 둘러져 있고, 뒤에를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앵글로 찍었고요. GLS 마이바흐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레인지로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밟고 시동. 레인지로버 풀체인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 2억대 SUV 시장에서는 그냥 올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